종현아, 함수가 뭐니? 함수요? 함수 A18 함수가 뭐야? 함수요? 그래프? 그래프는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 안에서 배웠잖아. 함수가 뭐야? 본능적으로 함수가 뭐야? 함수라는 거는 있잖아.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넣으면 무언가를 나오는 모든 게 함수야. 자판기가 이렇게 있어.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것 같아서 2학년 거를 지금 다시 복습하는 건데, 이 자판기는 100원을 넣으면 소래눈이 나오고 200원을 넣으면 대자화가 나오고 300원 넣으면 300원은 뭐가 나와? 300원 넣으면 민트 초코 우유가 나와. 민초가 나와. 민초. 종현이 민트 초코 민초 좋아하니? 네. 좋아해? 네. 좋아한다는 거 안 좋아한다는 거야? 네. 좋아해? 예. 시연이 민트 초코 좋아하니? 아니요. 민초를 거부하다니 상관놀이세요? 100원 넣으면 소래는, 200원 넣으면 대자와, 300원 넣으면 민초고, 뭔가를 넣었더니 결과물이 나왔지. 이게 함수야. 그래서 사실은 함수의 눈으로 보면 세상 모든 것이 함수야.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게임할 때 오른쪽 버튼 탁탁탁 누르면 캐릭터가 오른쪽으로 탁탁탁 움직이지. 그것도 함수야. 실제로 함수야. 응. 여러분들 밥 먹으면 똥 싸지. 그것도 함수야. 그지? 그런 함수는 어떤 함수일까? 사람은 밥 먹으면 무조건 똥 나오잖아. 밥 먹었는데 샌드위치 먹는데 샌드위치나 나오고 피자 먹는데 피자 나오지 않잖아. 그거는 무슨 함수야, 그럼 사람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나오는 결과물이 계속 똑같잖아. 그지? 네. 그런 건 상수 함수라.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무언가를 넣었을 때 무언가가 나오는 게 함수라는 건데, 수학적으로 봤을 때 함수라는 게, 그럼 넣으면 나오는 게 무조건 다 함수냐? 참 그 전에 이렇게 100원을 넣으면 소래눈이 나오는데 200원을 넣으면 대저하가 나오는데 서로 연결이 되지. 이런 걸 수학용어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수를 보다 보면 지금 말고 나중에 함수를 좀 진지하게 볼 때 들어가면 깊이파거든. 그때 가면 그때는 대응한다 이런 말 엄청 많이 쓸 거야. 얘는 얘랑 대응한다, 얘는 서로 이렇게 대응하니까 1대1 대응이다, 1대1 함수다, 이런 거 많이 할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넣는 거랑 나오는 거가 어떻게 연결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될 때를 함수라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그럼이 있잖아. 400원을 넣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럼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가 아니에요. 400원을 넣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이렇게 넣는 동전들 있잖아. 넣는 것들을 정의역. 그 다음에 여기 아침 햇살도 하나 적어. 아침 햇살. 이렇게 들어있는 음료수들을 공력이라고 그러거든. 응? 이거 근데 너네 이야기 다 한 거야. 그 중에서 대응이 된 애들은 치역이야. 근데 공력이 남는 건 상관없어. 왜? 얘는 그냥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 내가 돈 넣는데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400원 넣는데 안 나와. 빡칠 거 아니야. 완전히 막 이거 발로 차고 난리 날 거 아니야. 여기 사장 어딨어? 사장 나오라 그래. 이럴 거 아니야. 종현이 같은 애는. 네. 이렇게 정의역이 남으면 안 돼. 얘는 함수가 아니야. 또 하나 봐봐. 선생님이 소래눈을 너무 사랑해서 선생님이 이 자판기를 우리 교실에다 선생님 돈 벌려고 설치했는데, 선생님이 소래눈을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100원 넣으면 소래눈 나와. 200원 넣어도 소래눈 나오고, 300원 넣어도 소래눈, 400원 넣어도 소래눈이 나와. 대신 하나가 나오든 4개가 나오든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정의역이 하나의 공력에 대응됐지. 그지? 이런 건 함수일까 아닐까? 정말. 함수가 민철아, 함수일까 아닐까? 어쨌든 나오는 말은 함수가 맞아. 왜 그러냐면 얘네는 어쨌든 연결이 다 돼 있고, 선생님이 400원을 넣으면서 얘 넣으면 소래눈을 내가 좀 비싸게 먹을 수 있겠다. 300원을 넣으면 소래눈이 또 나와야 돼. 예측이 가능하지. 그치? 지금은 꼭 그런 건 아니거든. 양자역학으로 안 보는데 원래 과학이란 게
그 이전 아인슈타인까지의 과학은 예측이란 게 되게 중요했어. 예상하는 게. 여러분들도 지금 뭐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내일 비가 옵니다 안 옵니다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 전까지의 과학이란 건 예측이란 게 중요했고 함수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예측할 수 있어야 돼. 300원을 넣으면 뭐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지금 정의역이 뭐 하나의 공역에 이렇게 몰려있는 거는 예측이 가능한데 하나의 정의역, 예를 들어 100원을 넣으면 대응을 이렇게 지어. 선생님이 짝을 이렇게 지어놨어. 그래서 시영이가 달콤한 대자화를 먹고 싶어서 100원을 넣었는데 민트초코가 나와. 그럼 민트초코는 시영이 같은 탐관오리에게는 거의 똥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시영이는 자판기 쓰겠어? 안 쓰겠어? 안 쓰지. 그지? 그러니까 하나의 정의역이 여러 개의 공역과 대응되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자판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먹고 싶은 자판기가 아니라 돈 넣는데 똥이 나올 수도 있고 카레맛 똥이 나올 수도 있고 똥맛 카레가 나올 수도 있는 뭐가 되는 거야? 랜덤 가차가 되는 거야. 저쪽에 저 망한 데 있잖아. 그 가차차. 응? 그런 게 있던데. 그 가차차 같은 데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함수도 아니다. 세리는 함수도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왜? 예측이 불가하잖아. 세린이가 예를 들어서 필통에서 손을 넣어서 손을 딱 집어서 꺼냈는데 꺼낼 때마다 어떤 때는 연필, 어떤 때는 슬라임, 어떤 때는 뭐가 나올까? 어떤 때는 코딱지 막 이런 게 나와. 그럼 그 필통 쓸 수 있겠어? 필통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랜덤하게 나오면 걔는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의 정의역이 여러 개의 공역이랑 대응되면 안 돼. 하지만 여러 개의 정의역이 하나의 공역이랑 대응되는 거 있잖아. 어디까지나 예측할 수, 내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냐 없냐를 따져보자. 그걸 봐야 되는 거야. 응? 내가 300원 넣었어. 소리는 나와. 400원 넣었어. 소리는 나와. 예측은 가능하잖아. 먹는 거는 본인 선택이잖아. 선택할 수 있잖아. 어쨌든. 랜덤 자체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함수라는 거야. 이 정도에서 함수 이제 개념을 좀 알았으면 그래서 우리가 2학년 때는 이런 함수의 형태를 배웠어. 함수에다 뭘 넣을지는 세상 모든 게 함수라고 했지만 우리 수학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좀 쉬운 단계의 함수를 배워야 되니까 그냥 제한을 하자고 숫자만 넣는 함수로 제한을 하자고. 그 중에서 이런 함수가 있어. x에다가 무언가를 넣으면 y라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함수야. 그런데 얘는 그 중간 과정이 몇 차식으로 써 있어? 1차식으로 써 있어. 그런 애들이 1차 함수야. 얘는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넣었더니 x에다가 1을 넣었더니 그 결과물로 다양한 얼마가 나왔어? 3이 나왔어. 승현아, x에다 2 넣으면 이 결과물은 얼마 나와? 5가 나와. 이런 게 1차 함수야. 그치? 그 다음에 결과물로 나오는 이 y값, 이 y값에 해당하는 놈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얘를 함수 값이라고 불렀어. 함수. 그래서 함수 값이라고 부르고 보통 우리가 이런 함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펑션이라고 불러. 얘는 x에다가 뭘 집어넣는 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fx라고 그랬어. 이거 다 이야기 배웠던 거다. 기억나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fx라는 함수의 x자리에 3을 넣어. 그러면 f3 이렇게 써주는 거야. f1 x라는 자리에 1 넣으면 f1은 3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야. f2는 5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f3은 성준아 f3은 얼마겠어? 2x 플러스 1의 x자리에다가 x 대신 3을 넣으니까 얼마 나와? 그래서 f3은 7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f3이랑 같은 말이고 y를 그냥 쓰면 안 돼요. y랑 fx는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른 표현이야. 얘는 함수의 결과값은 요거예요. 이 fx라는 함수의 결과값은 요거예요 라고 보여주는 거고 여기 xy는 뭐냐면은 좀 이따 보겠지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 했잖아. 좌표평면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결과에 있는 y 넣는 것에는 x를 할당해 놓은 거야. 할당해 놓은 거야. 여러분들 요새 프로그래밍 이런 거 배우지 학교에서 기술과정 시간에 안 배워? 간단하게 뭐 원리라도 컴퓨터 이런 쪽 안 배워? 거기서 쓰는 프로그램들이 다 함수야. 함수를 여러 개 이어놓으면 프로그램이 되는 거야. 어쨌든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함수를 하나 함수
들고 다니는 게 있어. 채연아 4, 5, 6, 4 24. 이것도 함수야. 그치? 6과 4를 넣었더니 24라는 결과가 나왔지. 이런 게 함수야. 그랬는데 프랑스에 살던 데카르트라는 양반이 있어. 데카르트라고 들어봤어? 데카르트 들어봤어? 너는 내 수업에서 들어봤잖아. 이 형이. 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함수를 매번 일단 그 사람이 이 x, y를 도입한 사람이거든. 그 전에는 x, y라고 안 썼어. 글로 되게 길게 썼어. 예를 들면 이렇게 썼어. 함수 이렇게 쓰고 함수 결과 딱 이렇게 글로 길게 쓰지. 한국어로 썼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라틴어로 땡땡 하고서는 뭐라고 썼냐면은 함수의 결과가 되는 것 써주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고 문장으로 다 썼어. 문장으로. 그럼 식 하나 풀려면은 이거 노트가 한 페이지가 다 필요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x, y 이런 거 도입한 사람이 데카르트거든. 이 사람이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이 함수라는 거를 눈으로 좀 보기 쉽게 보자 이거야. 이걸로만 보면 체감이 안 되잖아. 얘는 1 넣으면 얼마 나오고 2 넣으면 얼마 나오고 3 넣으면 얼마 나오고 체감이 안 되잖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넣는 것을 x, 나오는 것을 y로 생각해서 1을 넣었더니 3이 나왔지. 2를 넣었더니 5가 나왔지. 그럼 x 좌표는 좌우로 1, 2, 3, 4 해서 1, 2, 3, 4 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y 좌표는 위아래로 1, 2, 3, 4 해서 1, 2, 3, 4 해서 그렇게 해서 1 넣었더니 3 나왔다. 그거는 1,3 해서 점을 찍는 거야. 2 넣었더니 5 나왔다. 그러면 2,5 해서 점 찍고 3,7 해서 점 찍는 거야. 1.1 하면 또 얼마 나오겠지. 1.8 하면 또 얼마 나오겠지. 그 점들을 계속 찍어나가 보니까 어떤 모양이 됐어? 직선이 됐어. 이게 여러분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의 그래프야. 그지? 1차 함수는 그래서 직선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그랬었어. 1차 함수는 x 앞에 있는 x의 개수가 기울기 역할을 해서 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팔라지고 마이너스가 되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y가 x가 커질수록 y가 작아지는 감소 함수가 된다고 그랬었고 또 뒤에 있는 플러스 1이라는 게 뭐였어? 플러스 1이라는 게 y 절편이라고 그랬어. 이게 1차 함수 저번에 했던 거 작년에. 그렇지? 다 기억나지? 한번 그냥 쭉 훑어봤어. 그러면 이런 함수들 중에서 식이 이제 우리가 2차식을 배웠으니까 식이 1차가 아닌 2차 식으로 되어 있는 2차 함수는 그래프 그림이 어떨 것인가? 요걸 한번 보죠. 2차 함수라는 건 대표적으로 y는 x제곱 한번 해요. 이거 그린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다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4 나오고 3 나오면 9 나오지. 그러면은 0,0 일단 찍고 1,1 찍고 2,4 찍고 3,9 찍고 이런 식으로 찍다 보면 어떤 모양이 될까? 아마 이런 모양이 될 거야. 점점 가팔라지는 거야. 그렇지? 왜냐하면 제곱이란 건 1의 제곱이랑 2의 제곱이랑 3의 제곱이랑 점점점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곱수는 훨씬 커지잖아. 그렇지? 1의 제곱과 2의 제곱은 1과 4 4배 차이인데 1의 제곱과 10의 제곱은 1과 100이 되면서 100배 차이잖아. 그렇지? 점점점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야. 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이너스 방향은 어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세리야.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야? 1이지. 마이너스 2의 제곱은 플러스 얼마? 플러스 4죠. 제가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죠. 마이너스 4의 제곱은 성준아? 16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과 완전히 똑같은 모양을 이렇게 거울에 비친 듯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요거를 대칭이라고 하죠. 대칭이라고 해요. 선대칭이야. 지금 정확히 선을 이렇게 갈았을 때 오른쪽 왼쪽이 똑같은 대칭이 돼요.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포물선 모양이라고 해요. 우리가 앞에 2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포물선, 쏘는 것, 무언가를 쏘는 것에 대한 활용 문제 했었지. 왜 쏘는 거 할 때 2차식 썼겠어? 실제로 대포를 빵 쐈을 때 그 궤적을 그리는 거를 계산하는 게 2차식이라서 그래요. 실제로 대포가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 그 식을 따라서 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포가 이렇게 움직이는 선이 포물선이야. 이 포물선 특징이 뭐가 있냐면
지금 y는 x제곱 하니까 어때? x제곱 이 결과물이 y잖아. y는 무조건 플러스 아니면 0밖에 안 됐지. 0보다 무조건 크거나 작겠지. 그치? 실수는 제곱하면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란 걸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무조건 양수인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버렸으니 무조건 음수 아니면 0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자, 또 하나. 이번에는 선생님 y는 x제곱 말고 y는 2x제곱 써볼게요. y는 2x제곱이라면 원래 아까 x제곱은 1, 2, 3, 4 넣을 때마다 1, 4, 9, 16 이렇게 커질 텐데 얘는 1, 2, 3, 4 넣을 때마다 2, 8, 18, 30이 훨씬 커지지. 같은 x 좌표인데 훨씬 높은 곳에 위치해 있겠지. 이렇게 훨씬 높은 곳에 위치해 있겠지. 아하, 그러니까 x제곱이라는 놈의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다 달라지는구나. 점점 무슨 축에? y축에 가까워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반대로 그러면 여기다 2 넣으면 더 좁아지고 3 넣으면 더 좁아지고 4 넣으면 더 좁아질 거 아니야. 반대로 더 넓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예를 들면 y는 2분의 1 x제곱하면 요놈 앞에 있는 생략된 1보다 작잖아. 절대값이. 그 놈은 이렇게 넓어질 거야. 그럼 모양이 대충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걸 알겠지? 대충 누가 여기다가 자 y는 x제곱 그래프예요 하고 써놨는데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놈은 자 힌트가 보기가 3개.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놈은 y는 2x제곱, y는 3x제곱, y는 2분의 1 x제곱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면 C. 저 빨간색에 해당되는 C. 성준아 뭐 골라야 돼? 1번, 2번, 3번 중에 느려! 유찬아 뭐 골라야 돼? 3번 골라야죠. 성준아 잘 봐봐. x제곱 앞에 숫자 보여 안 보여? 2분의 1 보여 안 보여? 2하고 3하고 2분의 1 보이지? x제곱 앞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좁아진다 넓어진다? 좁아진다. 2분의 1은 1보다 작잖아. 그치? 그럼 y는 x제곱보다 2분의 1 x제곱이 넓다 좁다? 넓어지겠지. 그러니까 빨간색 요게 이게 3번인 거지. 그치? 여러분들 좀 감을 잡겠죠? 어떤 모양인지. 또 하나, 이 앞에 붙은 숫자가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했는데 y는 ax제곱과 y는 마이너스 ax제곱 차이도 알 수 있겠죠? a가 0보다 큰 숫자라면 y는 ax제곱 하면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래로 볼록한 놈이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하면 어떻게 볼록한 놈? 위로 볼록한 놈이겠죠? 그죠? a가 양수라는 조건 하에 자 여기서 이제 이 뒤에 그래프가 이게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162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 거야. 힘든데 자 산을 하나 일단은 넘기 좋은 노조교재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y는 3x와 y는 3x 플러스 1의 차이가 뭐였어? 기억나니 다야? y는 3x와 y는 3x 플러스 1은 기울기가 아마도 똑같을 거란 말이야. 이게 y는 3x라면 y는 3x 플러스 1 그릴 때는 여기서 어떻게 했었어? 어디로 있는지?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해서 y좌표는 1로 이동하면 y는 3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어. 그치? 이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y는 2x 제곱이 있다고 칩시다. y는 2x 제곱이면은 x에다 0 넣으면은 역시 y도 0 나온다. 이런 형태겠죠. 그런데 승현아, y는 2x 제곱에다가 선생님이 플러스 2를 해버렸어. 그럼 이 그래프랑 모양은 똑같이 이동만 하면 되는 거야.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까? y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왜냐면 우리가
위쪽, 왼쪽, 오른쪽, 아래쪽 하면 좀 애매한 게 이거 바닥에 놓고 이렇게 놓으면 어쩔 건데? 그럼 어디가 위야? 아니면 이렇게 해서 좀 삐딱하게 이렇게 놓으면 어쩔 건데? 어디가 위야? 그럼 좀 헷갈리겠지?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이 위아래로 가는 건 Y축 방향이에요. 좌우로 움직이는 건 X축 방향이에요. 그럼 위아래 중에서 위쪽으로 가는 건 Y로 따지면 점점 커지는 거야, 점점 작아지는 거야, 시험. 커지네. 그러니까 얘는 Y축 플러스 방향, 여기는 Y축 마이너스 방향. 채연아 여기는 X축 무슨 방향? 그렇지, 여기가 X축 플러스 방향이야. 이제부터 그렇게 익숙해져야 돼, 용어 자체.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다 커서 20년, 10년 후, 20년, 30년 후 뭐 해외 학회 같은 데 가도 어디 뭐 잔지바르 공화국 이런 데서 온 수학자든 이탈리아에서 온 수학자든 뭐 남미의 칠레에서 온 수학자든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야. 레프트 라이트라는 얘기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왼쪽 이러지 말고 이제부터 익숙해져야 돼. 공용어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 X축으로 플러스, Y축으로 플러스, Y축으로 마이너스. 어쨌든 플러스 2가 붙으면 생각나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얘를 그대로 옮겨주면 되겠지. 요렇게 옮기는 거야. 기울기는 똑같아 완전. 위로 이렇게 옮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될까? 너네 책에는 이 다음에 뭐가 나오면 y는 a의 x-p의 제곱하면 얘가 y는 a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움직인 거야 이런 말이 나와.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는 보면 플러스 2지 여긴 마이너스 p지. 근데 얘는 y는 ax 제곱을 마이너스 p라고 써있는데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움직여.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왜 여기는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여기 또 왜 그대로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여? 왜 그렇게 돼? 이거를 있잖아.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냥 외우라 그러거든. 그냥 y축은 원래 플러스는 그대로 올라가고 x축은 부호가 반대로 움직여라고 외우라 그러거든. 근데 나중에 고1 올라가서 공통수학 1인가 2인가?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에서 도형의 이동에 관해서 배워서 이거 자세히 배워. 미리 좀 얘기를 해주자면, 왜냐면 여러분들 외우기 좋으라고. 미리 좀 얘기를 해주자면 어떤 그래프, 어떤 식, 어떤 함수든 간에 1차, 2차, 3차, 4차 다 상관없어. 어떤 함수든 간에 x를 x 빼기 a로 대체하지? 그럼 얘는 그 그래프를 x 방향으로 a만큼 움직여. y를 y 빼기 b로 대체하잖아. 바꾸잖아. 바꿔치기 하면 얘는 이 그래프 전체를 원본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여. 여긴 플러스였잖아요. 잘 봐. y는 2x제곱 플러스 2잖아. 원래는 y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였어. 그런데 봐봐. 선생님이 여기 플러스 2라고 썼지만 사실은 오른쪽에 플러스 2를 추가하는 것과 왼쪽 좌변에 마이너스 2를 추가하는 건 사실 같은 말이야. 그지? 얘가 넘어오면 이항하면 플러스 2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잘 봐. 똑같은 식인데 y는 삭제해버리고 그 자리에 y-2를 넣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움직이는 거야. 세네 이해되지? 그럼 봐봐. 선생님이 하나 써볼게. y는 3x 제곱이라는 식이 있었어. 그런데 y는 3 써주고 x-7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썼어. 그러면 세리는 여기 있는 플러스 3이라는 건 사실은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3을 옮겨갔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얘는 잘 보면 y를 싹 없애버리고 y 넌 이제부터 역할을 다 했다. 죽어! 하고 없애버린 다음에 그 자리에 y-3을 넣는 거야. 여기 잘 보면 3 곱하기 x의 제곱이야. x에다 동그라미 쳤다. 3도 여기 있고 제곱도 밖에 있는데 이 x 너도 y를 따라가 죽어! 하고 죽인 다음에 x 자리에 뭘 집어넣어서 다 해라? 마이너스 7이 아니지. x 자리에다 뭘 집어넣냐. x 없앤 다음에 x-7을 넣었어요. 그럼 얘는 x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였고 7. 플러스 7만큼 움직였고 y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였겠어? 3. 플러스 3만큼 움직였어. 원본 그래프가 y는 3x제곱이라는 이런 그래프였다면
얘는 x 방향으로 7만큼 이렇게 움직이고 y 방향으로 4만큼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됐을 거야. 그지? 이제부터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이런 형태가 보이면 얘들 y는 2 x-2의 제곱 플러스 7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승현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돼? 아 얘는 모양은 y는 2x 제곱과 똑같은데 x 방향으로 얼마큼 움직였고 승현아 x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였어? 이만큼 움직였고 y 방향으로 얼마큼 움직였을까? y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였을까? 지금 여기 눈이 안 보여? y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였어? 얼마? 안 들려 안 들려? 15가 왜 나와? 어딜 보고 15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 그럼 y 방향으로 얼마큼 움직인 거? 7만큼 움직인 거야. 원래가 2x 제곱이라는 0,0원짜리라는 이런 그래프였는데 얘가 x 방향으로 2, y 방향으로 7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포물선이 끝에 이렇게 닿는데 여기를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그러는 꼭지점 꼭지수가 있는 점이잖아. 실제로 꼭지잖아. 그치? 꼭지점인데 이 꼭지점이 원래 얘는 무조건 0,0이었겠지. 그런데 얘를 x방향으로 2, y방향으로 7만큼 옮겼다면 옮겨진 꼭지점은 채연아 당연히 몇 콤마 몇이겠어? 0,0에서 x방향으로 2, y방향으로 7만큼 옮겼다면 2,7이겠죠. 2,7.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보가 이 그래프를 얼마나 옮겼느냐,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옮겼느냐라는 정보도 되지만 꼭지점에 대한 정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2차 방정식 식이 나오는데 식이 이렇게 써 있어. y는 3 x-2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세인아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일까? 2,4. y는 6 x-7의 제곱 플러스 15다. 민찬아 꼭지점 몇 콤마 몇인 거야? 7,15인 거야. 7,15. 이게 너무 좋은 게 꼭지점만 나면 2차 방정식 그래프 그리기가 되게 좋아. 그치? 꼭지점 밑으로 안 그리면 되잖아. 응? 이렇게 해볼까? y는 이번엔 이런 거 써볼게. 마이너스 5에 x-2의 제곱 플러스 3. 성준아 얘네 꼭지점 몇 콤마 몇일까? 2,3이겠죠. 꼭지점이 2,3이고 어떤 모양이야? 여기가 앞에가 마이너스야. 그러면은 밑으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시험. 위로 블록이지. 위로 블록. 그래서 얘는 그림 그릴 때 2,3에다가 딱 찍고서는 위로 블록을 이렇게 찍어.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악기 다룰 줄 있는 거 있어? 시험이 악기 좀 다룰 줄 아는 거 있어? 연주할 수 있는 거? 바이올린? 다행이네. 없어? 하나 배워놔. 어른 되면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악기 정도 배우는 건 어른 되면 좀 좋은 취미야. 하여간 악기를 배우거나 노래를 했을 때 있잖아. 합창 같은 데 들어가면 그 사람이 프로냐 아니냐를 보는 것 중에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악보를 딱 던져줬을 때 바로 연주할 수 있는 시험이? 악보를 딱 던져줬을 때 바로 연주할 수 있냐 없냐가 보통 실력이 좀 있냐 없냐 차이야. 그렇게 악보를 딱 던져줬을 때 그거를 뭐라 그러면 초견이라고 그러면 초견. 눈으로 딱 보자마자 연주하는 거. 노래도 누가 한번 우리는 노래를 들어야 기억하잖아.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 악보를 딱 보면 아 얘는 무슨 박자 누구나 하면 악보만 보고 처음 노래하는 거야 가수들은. 그게 초견이야. 초견 얘기를 왜 하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함수를 푸는 데 있어서 이 함수, 미차함수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나오면 고2, 고3 때까지 함수 계속 나올 거거든. 상학함수, 무슨 함수를 계속 배우는 과정들이야 사실 고등학교는. 함수의 극한 막 이런 식으로 미분 적분 나오고. 여러분들이 함수를 잘 하고 싶다면 이 함수를 봤을 때 그림을 그려보지 않아도 식만 봐도 아 이거 어떤 모양이구나 하는 감이 잡혀야 돼. 대충 초견 음악 했을 때 악보만 딱 보고 아 이건 음이 이렇게 부르는구나 하고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초견할 수 있어요. 초견. 그래서 지금 이 함수 그래프 내용
중요해. 되게 중요해.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줘야 될 개념이 아까 말했지만 2차 함수는 있잖아. 무조건 좌우 대칭이잖아. 그치? 좌우 대칭인데 그 좌우 대칭의 기준이 뭐야? 좌우 대칭의 기준을 보니까 꼭지점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무조건 대칭돼. 그치? 그런데 점대칭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점에 대한 대칭,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점에 대한 대칭이면 여기 있는 점의 원점 대칭은 여기가 아니야. 이쪽이지. 그치? 여기에다 x 쳐놓고 원점에 대한 대칭 찾아 이러면 이쪽에서 찾으면 안 돼. 여기서 찾아야 돼. 그치? 점이라는 대칭은 좌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위아래도 바뀌잖아. 그치? x축 방향뿐 아니라 y축 방향까지 바뀌잖아.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꼭지점을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줘. 꼭지점을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줘. 그거를 이 2차 방정식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축이라고 부를 거야. 영어로 엑시스거든. 축, 엑시스.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30살, 40살, 뭐 20살 돼서 외국 학회 나갔는데 어쩌다 좌표. 왜냐면은 함수 자체는 뭐 수학 전공 안 하면 얘기 안 할지 몰라도 그래프 자체는 무슨 과목을 하든지 통계조사 같은 거 막 얘기하다 자료 얘기하다 보면 나올 거란 말이야 학회에서. 선생님은 수학 전공이 지금 와서 말하면 수학 전공이 아닌데도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외국 학회 나가면. 그때는 뭐라 그래야 돼? 여기를 축이라고 얘기해. 축. 그래서 이 축을 그냥 예를 들면 얘가 아까 몇 콤마 몇이지? 2,7을 지나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을 하면 너무 길잖아. 그치? 그래서 이 축을 표현하기 위해 이 축의 방정식을 구해줄 거야. 이 축의 방정식. 왜냐면 우리 1차 이거 직선 형태니까 1차일 거 아니야. 1차 아니면 상수일 거 아니야. 그치? 직선 형태니까 얘는 쉽잖아. 이 선을 10으로 나타내면 뭐라고 나타내야 될까? 민철은 뭐라고 나타내야 될까? 2,7이라는 이 꼭지점을 지나는 축의 방정식을 구한다면 축의 식을 구한다면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여러분 이 좌표 평면이라는 거 있잖아. 컴퓨터가 없던 시대의 컴퓨터, AI가 없던 시대의 AI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지금 와서 컴퓨터한테 표현을 할 때 지금은 모니터로 이렇게 찍어서 여기다 점 탁 찍으면 화면에 점이 탁 찍히지. 선생님 어릴 때는 마우스가 없었어. 너네 마우스가 없는 컴퓨터 써봤어? 마우스가 없는 컴퓨터는 사람 얼굴 그리면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 동그라미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식을 넣어주는 거야. 코딩을 한다는 게 사실은 원래 그거야. 점을 하나 찍으라고 예를 들어서 프린트 다 뭐 x 얼마, y 얼마 값을 찍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엔터를 탁 치면 점이 딱 찍혀.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그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컴퓨터한테.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식이거든. 선이란 건 뭐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야, 승현아? 점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야. 그럼 이 직선에 있는 점들의 공통점을 안다면 그 점을 그런 특성을 가진 점들을 나한테 보여줘라고 말한다면 그게 직선으로 나타나겠지. 여기 지금 2,7이라는 요 선을 지나고 요 점을 꼭지점을 지나고 y축과 평행한 요 직선 얘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모든 점들이 x 좌표가 다 얼마야? 다현아, 여기 있는 점 x 좌표 얼마야? 여기는? 여기도. 얘네들 자격은 채워놔. y 좌표는 다 바뀌는데 x 좌표는 2지 다, 그치? 그러면은 컴퓨터한테 명령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y 좌표가 얼마인지 신경 안 써. I don't care. 신경 안 써. 대신에 x 좌표가 얼마인 점들만 세려. x 좌표가 얼마인 점들. x 좌표가 2인 점들만 나한테 다 보여줘라고 컴퓨터에 명령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그어지겠지, 그치? 아하, 그럼 이 선은 어떤 점들에 모이는 거야? y 좌표가 얼마인지 상관없고 x가 2인 점들에 모입니다. 이 얘기. 그러니까 앞으로 축의 방정식 구하라 그러면 승현아, 꼭지점에 무슨 좌표? x 좌표를 갖다가
x는 그 좌표 이렇게 써주면 추계 방정식이 나온다 이 얘기야.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A형 문제 중에 앞에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 들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저 뭐야 앞에 설명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집에서 해오고 저 책에는 풀는 사람 많지. 이거 말고 좀 고차적인 얘기가 고차적인 얘기는 아니죠. 163페이지 유형 A 문제. 그거만 책에 안 돼 있는 사람은 책에 하고 책에 돼 있는 사람은 공책에다 지금 한번 풀어봐. 163페이지 유형 A 문제야. 몇 문제 안 돼 금방 할 수 있어. 지금 배운 내용 이게 다야. 163페이지. 책에 풀리는 사람은 공책에다 풀어봐. 유형 A가 뭐? 어디? 유형 A? 유형 163페이지 문제들. 아, 네. 1129부터 1146까지. 얼른 해봐. 한 10명 문제밖에 안 되니까. 7문제밖에 안 되니까. 건데 그래도 들어가면서 한번 봅시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 자, 유형 1번부터 제일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분차분히 해볼 거야, 여러분. 이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이거를 딱 깊이 나가진 않을게. 첫 번째,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1147번 이렇게 돼 있어. 2차 함수이려면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게 모든 거를 싹 전개하고 정리했을 때 x제곱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첫 번째, y는 x에다가 괄호 안에 6-x 이렇게 돼 있네. 승현아, 이거 2차 함수 맞니? 네. 왜냐면 전개해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라서 얘는 2차 항이 있잖아, 그지? 2차 항에 따라서 여기다 뭘 넣느냐에 따라서 y 값이 결정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2차 항이 맞네요. 자, 2번 y는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여기도 x제곱 2차 항인데 다 2차 함수 맞지? 아니, 외원이 형 2차 함수 맞잖아. 그 분모에 있어서. 그렇지. 왜냐하면 차를 따질 때는 정확히 말하면 이거 위에 6첨자 있다고 차가 아니야. 곱한 횟수가 차수야. x를 2번 곱하면 2차고 3번 곱하면 3차야. 분모에 있는 건 1을 x로 2번 나눈 거지. 그치? 반대지. 오히려 얘를 차수를 표현하려면 그런 표현은 없긴 하지만 마이너스 2차라 그래야 돼. 곱하기는 그냥 나눠버렸잖아. 거꾸로 했잖아. 그치? 나중에 해서 얘는 유리함수라고 따로 배웁니다. 2차 함수가 아닙니다. 3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x의 제곱. 종현아, 이거 2차다, 그치? 이건 확실히 곱했잖아. 2차 함수 맞지? 아니요. 뭐야, 왜 하면? x제곱이 다 사라져요. 진짜야? 거짓말 안 해 또? 너의 통수단 몰라요? 아니네. 아니 아무리 아는 문제는 끝났어? 얘를 전개해보면 x제곱하고 괄호 안에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분배법칙 따라서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x제곱 빼기 x제곱이 되면서 x제곱이 사라지죠. 결론은 2x 마이너스 1. 몇 차 함수야, 승현아? 1차 함수가 되거든요. 그렇지? 2차 함수인 줄 알았는데 흰 소같이 하면서 2차 함수를 보여주는 그런 함수들. 4번 y는 2분의 x제곱 그리고 플러스 3이면 플러스 3. 아, 이거 분수가 아니야. 유리함수잖아 이거. 채연아, 이거 2차 함수 아니지? 뭐야, 아니야, 맞아. 안 성네. 2차 함수가 맞지. 그치? 분수가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2차는 아니, 유리함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 뭐라 그랬어? 미지수인 x를 곱한 횟수니까 얘는 2분의 2에 2분의 1에다가 x를 2번 곱한 거잖아. 그치? 얘는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 저 2차 함수 제도 쓰려면 이렇게 써줘야 돼. 대수를 이렇게 분리해서 써줘야지 이게 맞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일부러 속기 쉬우라고 이렇게 썼나 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가 맞아요. 지금까지 나온 거 4번하고 1번이 2차 함수였는데 그럼 마지막 5번 여기까지 하면 2차 함수가 지금 3개일 텐데 5번 보니까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x제곱. 민찬아, 이거 2차 함수 맞니? 왜 2차 있잖아. 전개하면 서로 없어지지도 않는데? 최고차항이 3차.
그렇죠. 최고차 항에 따라서 가는 거야. 최고차 항에 따라서. 그렇지? 2차가 있다고 다 2차 함수가 아니에요. 63빌딩은 최고층이 몇 층이야? 제일 높은 층 몇 층이야? 세린아. 63층이지. 그럼 걔는 63층만 허공에 둥둥 떠 있어? 아니잖아. 62층도 있고 61층도 있고 지하 몇 층까지 있어? 지하 5층까지 있습니다. 지하 5층까지 있는데도 제일 높은 게 63층이면 63빌딩이라고 부르듯이 제일 차수가 높은 3차니까 얘는 몇 차? 3차 함수라고. 함수도 아닌데 지금 y가 안 써서 y로 써야죠. y는 이렇게 있을 때 3차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2차 함수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거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넘어갈게. 여기는 그냥 2차 함수가 아닌 것을 보고 잠깐만 1149번 하나만 해보자.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워할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걸 어려워하는 사람,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어려워해요. 이런 문제. 1번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의 넓이 y 제곱센티미터. 이거 10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지름이 x인 원의 넓이.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야, 성준아? 근데 r 대신에 반지름이 x라 그랬으니까 반지름 구하는 원의 넓이 구하는 식 뭐라고 하면 되겠어? 근데 그 원의 넓이에 해당하는 문자가 뭐래? 여기 문제 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 쓰면 되겠어? y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파이 x 제곱이죠. 자 그럼 성준아 이거 2차 함수야 아니야? 성준아 x 제곱이라는 x를 몇 번 곱한 거야? x 제곱이 x를 한 번 곱한 걸까? 두 번 곱한 거지. 그럼 2차 함수 맞아 아니야? 2차 함수 맞다고. y는 파이 x 제곱 2차 함수가 맞으니까 이거 아닌 것을 고르라겠구나. 얘는 맞으니까 넘어가. 2번 밑변의 길이가 x, 높이가 x 플러스 2 평행사변형의 넓이. 시험아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 y는 뭐라고 써줘야 돼? x 가로 열고 x 플러스 2. 아하. 왜냐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는 평행사변형 넓이니까 얘는 그럼 1차인가? 아니요. 왜냐면 전개해 보니까 x제곱 플러스 2x는 2차 함수. 그지? 얘도 2차 함수니까 넘어가. 아닌 거 찾아야 되니까. 3번 승현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x cm인 정육면체의 건너비 y라고 그랬어. y는 하고 식을 뭐라고 써줘야 될까? 6x 제곱이죠. 그치? 정육면체의 하나 면이 정사각형이 텐데 그게 6개 있는 거잖아.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x라 그랬으니까 요 한 면의 넓이는 x제곱. 똑같은 게 6개 있으면 6x제곱. 세린아 이거 2차 함수 맞니 아니니? 맞아요. 그렇지. x제곱 들어있으니까 2차 함수 맞지. 4번 시속 10km로 x시간 동안 달린 거리 y라고 됩니다. 세린아 이거는 거리 y는 어떻게 구해야 돼? 그렇죠. 거리라는 건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10 곱하기 x에서 10x가 y인데 그럼 이거는 몇 차 함수? 1차 함수네. 이게 2차 함수가 아니었네. 5번 볼까? 마지막으로 5번 보니까 한 개에 800원인 음료수 x개를 사고 5,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 돈 y. 다양한 y는 어떻게 구하니? 5,000 마이너스 그렇죠. 5,000 마이너스 800x인데 이거 앞뒤 바꾸면 마이너스 800x 플러스 5,000이죠. 몇 차 함수예요? 숫자가 크다 그래서 2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x가 한 번 곱해지기 때문에 1차 함수. 4번, 5번이 2차 함수가 아니었습니다. 유형 2번 2차 함수가 되도록 하는 조건이네. 2차 함수가 되도록 하는 조건이 있어? 되도록 하는 조건이라면 뭐겠어? 예를 들면 x제곱이 남아있어야겠죠. 이 비슷한 점을 우리 2차 방정식에서 했잖아.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야. 얘는 2차 방정식이야.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면 a가 0과 같아서 뭐 3과 같으면 안 돼. 이런 문제 풀어봤잖아. 그지? 그래서 1151번 y는 바로 열고 3a 플러스 1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제곱이 2차 함수일 때
다음 중 실수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림차순으로 잘 정리하기만 해도 이런 다항식 문제들은 풀기가 좋아. 왜 그러냐면 x제곱의 개수가 3a 플러스 1이지만 한편으로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이기도 하거든요. 그치? 그러면 여기랑 개수끼리 합쳐도 되는 거지. x제곱으로 합쳐서. 그치? 그렇기 때문에 3a 플러스 1 마이너스 2 하니까 괄호 안에 뭐가 돼? 3a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그게 x제곱의 개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뒤에는 마이너스 x가 붙여주면 되는데 맨 앞이랑 맨 끝에 있는 똑같은 x제곱항을 합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2차 함수로 남으려면 x제곱이 남아있어야 돼요. x제곱이 남아있으려면 3a-1이 시험아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3a-1이 0이 되지 않을 것이 바로 얘가 2차 함수의 조건이에요. 마이너스 1이 넘어가니까 3a는 2가 아니다. 약은 3으로 남으니까 a는 3분의 2가 아니다. 3분의 2인 a만 넣지 않으면 얘는 무조건 2차 함수라는 그런 얘기겠다. 그치? 답이 없는데? 잠깐만. 계산 잘못했니? 여기 0이잖아. 이거 뭘 쓴 거야? 3a-는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미리 넘겨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넘어가고 3으로 나오니까 a는 3분의 1이 아니다가 이 식이 2차 함수가 될 수 있는 a의 조건입니다. 그치? a가 될 수 없는 것 4번이 됩니다. 자, 이건 문제 수쳐보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유형 3번 2차 함수의 함수값. 함수값이 뭐야? x에다가 무언가를 넣었을 때 나오는 그 결과가 함수값이야. 그치? f3 하면 x에다 3 넣으라는 거야. 그치? 이거는 우리 저 2학년 때 1차 함수 할 때도 배웠었어. 1154번 봅시다. 이거 너무 쉽다. 이거 후루룩 해야지. fx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f2 마이너스 f0을 구하라. 자, 그러면은 종현아, f2는 x가 있는 곳마다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2를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어서 계산해볼까? 그러니까 얼마 나와? 2의 제곱이니까 4 2, 3은 6 그래서 뒤에 마이너스 4 하니까 f2는 얼마? 6 성준아, f0이라는 놈은 x가 있는 자리에다가 x를 싹 없애고 그 자리에 0을 대신 넣으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f0은 얼마?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1일까? 자, 0의 제곱은 얼마야? 그럼 0 곱하기 3은 얼마야? 그럼 나머지 뭐만 남았어? 그럼 F0은 얼마? 마이너스 하겠다. 그런데 마이너스 앞에 이거 보여 안 보여 성준아? 이건 마이너스 하니까 결론은 얼마가 돼?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렇지? 6 더하기 4니까 결론은 얼마? 10이 되겠네. 되게 쉽지.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틀려. 이런 거 주의해야 돼. 그치?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쉬우니까 넘어가지 뭐라고 생각하면 안 돼. 쉬우니까 오히려 틀리면 개손해요. 왜 그러냐면 어려운 문제는 어차피 맞추는 놈이 많이 없어. 응? 그래서 내가 틀려도 틀린 사람이 수두룩해. 그래서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근데 쉬운 문제를 틀리면 남들이 99명이 맞췄는데 100명 중에 나 혼자만 틀린 거야. 그러면은 등급이 축 떨어져. 그런 거는. 너네 나중에 보겠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안 심한데 예전에 공무원 시험 경쟁률 높을 때 그랬어. 어려운 문제들은 다들 틀리니까 어려운 문제 몇 개 틀린 사람은 그러고도 합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 근데 쉬운 문제 틀린 사람들이 합격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남들 다 맞춰도 혼자 쭉 미끄러진. 어쨌든 자, 그래서 함수값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수가 적고 함수값이라는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 x 자리에 그 숫자만 넣으면 되는 거야. 함수값 구할 때. 자, 그래서 y는 ax 제곱 그래프의 오형 구체적. 좀 본격적으로 1158번부터 그래프 한번 들어가 봅시다. 1158번. 새 2차 함수 y는 ax 제곱과 y는 마이너스 2x 제곱과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제곱 이렇게 그려놨을 때
어떻게 그렸냐면 원점이 여기 있는데 당연히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제곱이라는 절대값이 제일 작은 친구가 제일 넓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 제일 큰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이 이렇게 제일 좁게 있어. 그 사이에 있는 y는 ax 제곱이라는 놈은 그 마이너스 3분의 2와 마이너스 2x 제곱 사이에 이렇게 사이에 껴있는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세연아, a는 0보다 크다 작다? a는 0보다 크다 작다? 왜냐하면 0보다 크면 a가 0보다 크면 애초에 위로 볼록이 아니라 아래로 볼록이어야죠. 그치? a가 지금 위로 볼록이라 해서 y는 ax제곱 위로 볼록이니까 a가 일단 0보다 작은 거예요. 또 하나 a는 0보다 작으면서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 사이에 있을까 다르나? 3분의 2와 마이너스 2에서 정확히는 마이너스 3분의 2와 마이너스 2 사이. 그치? a라는 놈은 왜냐면 음수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작은 수잖아. a라는 놈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작을 거야 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그 기울기가 지금 이 둘 사이니까. 그치?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다. 절대값이. 그래서 실제 숫자로서는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다가 되는 건데 그거에 해당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건 1, 2, 3, 4, 5 중에서 정면아 몇 번? a라는 걸 조건이 이래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작다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그치 2보다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분의 4 사이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2번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그치? 이거 기초적인 내용을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1162번 한번 볼게. 여기 좀 재밌는 문제인데 그래프에 대한 약간의 나는 인사이트가 있다고 봐 얘는. 좌표평면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문제예요. y는 2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4분의 3x제곱을 그리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y는 2x제곱은 플러스니까 아래로 뾰족하고 그 다음에 y축이 굉장히 가까운 형태일 거야. 그리고 y는 마이너스 4분의 3x제곱이면 어때대 하고 위로 볼록이겠지. 음수니까 y는 마이너스 4분의 3x제곱. 그런데 여기를 색칠을 할 텐데 2차 함수의 바깥쪽 부분만 색칠을 해놓은 거야. 2차 함수의 바깥쪽 부분만 이렇게 색칠을 해놨어.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색칠한 부분을 지나지 않는 놈은 어떤 놈일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y는 마이너스 x제곱 같은 경우 위에 그려야 돼? 아래 그려야 돼? 세리나? 밑에 위로 볼록한 그래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x 제곱보다 얘가 안쪽이야 바깥쪽으로 그려야 돼? 잘 봤죠? 숫자만 보면 돼. 숫자만 보는 거야. 얘는 1이지 1과 4분의 3 중 누가 더 커? 1이 더 크지.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좁아지는 거야. 게임에서 무기도 숫자가 크면 클수록 뾰족하고 데미지가 더 높잖아, 그렇지? 얘도 숫자가 크면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뾰족해진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얘보다 조금 더 안쪽에서 좀 더 뾰족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색칠한 부분을 지나지 않는 거 벌써 답이 나왔네. 1번이야. 그 다음에 2번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얘는 민찬아 색칠한 부분 지나 안 지나?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건 그러니까 2분의 1의 절대값, 4분의 3의 절대값 어느 게 절대값이 더 커? 2분의 1이 더 작죠? 얘 4분의 2잖아 고치면 절대값 숫자만 보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빼고 절대값 숫자 지금 얘가 더 크지? 얘가 더 평평하고 무딜 거란 말이야. 얘가 더 그렇지? 3번 한번 볼까? 다현아 3번 y는 마이너스 4분의 1x제곱. 당연히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마이너스 4분의 1x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절대값이 작지? 그렇지? 얘보다 한참 평평하겠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4번 5번은 얘는 뭐 그렇게 막 고민할 게 없다. 그렇지? 4번 5번 같은 경우는 y는 2분의 1 x제곱이다.
하나는 y는 얼마? x제곱인데 당연히 y는 2x제곱보다 더 바깥쪽에서 요러고 그리고 있게 돼. 색칠하면 무조건 시작입니다. 색칠하면 안 지나고 1번밖에 없거든요. 여기까지 칠판에 있는 거 문제 한번 더 풀어봅시다.